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매일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기준, 원칙, 패턴,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 영상 보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YOM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 두 번째,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세 번째, 정치 테마주. 네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YOM은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등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상에 갔습니다.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도달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점상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선침해 물량이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점상에 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패턴은 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A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충족될 만한 뉴스가 나오면서 점상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재 이슈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죠. 앞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번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2번 패턴은 지금과 같은 경우이죠.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기대감이 바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뉴스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게 됩니다.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FDA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점상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재료가 나와서 점상 이후에 갭들 때 팔고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분석할 때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과연 다음날 어떻게 행동할지와 신규 매수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원하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점상 이후에 시가갭이 떴을 때 이분들은 본전이나 약수익 구간에서 팔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네이처셀을 보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가권에서 팔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빠질 때 손절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때 매수했던 단기 투자 매물대는 없어진 겁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갭이 뜬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전부 팔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물량, 즉 매물대죠. 매물대의 물량은 묶여있는 상황인데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일 때는 갭이 조금 높게 뜨더라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선 우리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좀 어렵거나 단기 투자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패턴을 공략하는 것보다 다른 종목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HLB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파동 구간이 형성되었던 종목이죠. 다만 FDA 승인 불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는 낙폭과대 매매라고 해서 단타 스캐핑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패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선 적어도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CH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이죠. 우리가 일단 이 네모난 박스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급증했고요.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할 때 우리가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종가 매매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했을 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분석해야 되는 구간이 몇 개 더 남아 있죠. 우리가 이 캔들과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매집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구간이죠. 이 캔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매물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께서는 매집봉과 매물대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매집봉과 매물대의 차이가 무엇이며 매집봉일 때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매물대일 때는 우리가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매집봉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가 만든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매물대라는 것은 세력들이 만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약 4,000원부터 5,370원까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세력들이 약 4,250원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뺀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캔들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물대와 매집봉을 같이 봤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종가 매매 패턴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121선을 기준으로 눌리는 캔들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는 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 당연한 결과죠. 올라가기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의 생각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121선 구간이죠.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 준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이 라인을 이탈시키면서 주가가 쭉 빠진다면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덜 모았으니 물량을 조금 더 모으고 가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패턴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은 121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2차 상승 파동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덴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구간은 지금 보이는 윗골이 길게 달린 장대 양봉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고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전일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ICH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앞에 매물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 보시면 앞에 매집봉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 매물대도 보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500억 이상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수평선으로 가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 8,700원부터 11,900원까지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구간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금의 주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물대 근처까지 주가가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물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7,730원인데 거의 다 왔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턴일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종가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비중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길게 보는 겁니다. 만약 앞에 매물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비중 베팅을 통해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다음날 오를 때 바로 팔고 나올 수 있는 건데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ICH, 덴티스 모두 종가 매매 패턴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S바이오메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 구간으로 다시 전환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와 함께 추세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하나하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점이 여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고요. 그 다음 여기입니다. 네모난 박스 저점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이것이 추세의 지지선이 됩니다.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의 저항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S바이오메딕스는 이 안에서 주가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다시 눌릴 때 우리가 스윙 투자 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하기 좋겠죠. 자, 그러면 전업 투자자분들,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이 추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린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스윙 투자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겠죠.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추세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 구간으로 가는 종목이죠. 이때는 세 가지 매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1번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2번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인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추세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역시도 스윙 투자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A루트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기준봉 패턴을 적용해서 두 가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두 번째는 주가가 빠질 때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스윙 투자 관점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는 기준봉 패턴을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 보시면 오늘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27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단기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동폭이 심한 종목,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거래량을 이용하시는데요. 거래량을 하지 마시고 거래 대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착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삼성전자 거래량이 약 1,7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GS글로벌은 2,4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GS글로벌에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착시 효과라는 거죠. 막상 살펴보게 된다면 GS글로벌은 오늘 740억이고요. 삼성전자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편한 거래 대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우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220억 정도 들어왔고요. 121선을 기점으로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패턴은 121선 패턴이 있었죠.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에 걸쳐 있거나 그 아래 주가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1번일 때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2번일 때는 종가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확실하게 121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 번 케이스일까요?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그래서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이때 스윙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세경 하이테크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마찬가지로 121선에 걸쳐 있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고요. 장대 항복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점은 어딘가요? 장대 항복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그 시점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1선 패턴의 두 가지 사례 꼭 기억하시고요. 성호 하이텍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단기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스윙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